네, 업종 분석과 유망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류주, 편의점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니 유진투자증권연구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의류주, 지난해 보복 소비와 더불어서 리오프닝 수혜를 받았었죠. 올해도 좀 기대할 만한지 궁금한데요. 의류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은 지난해가 이제 보복 소비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레저와 여행이 시작되는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22년 1분기에 기저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 작년 전체 지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었는데 백화점도 17%나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도 8%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 지출비 중에서는 5.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경상 수준이 이제 6%대에는 아직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긴축 기조는 최근 부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 1분기 실적은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좀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수 소비 분위기 자체가 1, 2월 누계 매출액을 봤을 때 백화점은 로우 싱글을 기록을 했고요. 의류도 그중에서 로우 싱글을 기록을 했고 이제 명품은 로우 싱글 역신장을 했습니다. 이게 의류가 이제 매출을 해야 늘어나는데 이런 실수요 의류나 잡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소폭이나 늘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부의 효과에 힘입었던 사치품들은 매출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 채널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따이공들이 면세 채널에서 물건을 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 20%대의 역신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E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리테일러들과 브랜드의 절대 재고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보다는 한 하반기 정도의 OEM 수주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류주 하면은 또 중국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의류주들 이 중국 리오프닝 효과 기대가 아직 유효하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올 한 해까지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중국 리오프닝 시점이 1월이었습니다. 2월에는 중국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 2주간 장기 휴업에 들어갔었고요. 3월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4, 5, 6월 2분기에 본격적인 중국 리오프닝 효과 발생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2월까지만 봤을 때 중국 전체 소매 매출액이 3.5%고요. 의류와 화장품 각각 6%, 7%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출에 필요한 이런 사치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성적인 것이지만 이제 왕홍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왕홍의 출연을 조금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것을 허용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태도를 전환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의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왕홍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의류 화장품 같은 경우에 6.18 그리고 슈앙스월 같은 쇼핑데이 때 좀 페스티벌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의류 화장품들은 빼놓지 않고 좀 중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의류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워낙 이제 내수보다도 이제 해외 시장이 주목이 받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해외 시장성이 높은 기업들한테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좀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의 내수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가 너무 명확한 시장입니다. 지금 한국 패션 시장 규모가 50조로 작년 마감을 했는데 소비자인 인구수의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폭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에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는 상황이고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국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 PER 40배까지 받았던 기록이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도 F&F나 필라 같은 경우 20배 터치했다가 지금 10배 수준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업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을 선례로 봤을 때 중국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동남아, 남미, 북미, 일본 등 각지로 좀 진출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도 한 2,500억 정도가 동남아, 남미에서 나고 있고요. F&F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통틀어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나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류주 가운데 채소노주 지난번에 오셨었을 때 FNF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FNF 좋게 보시나요? 네, 제가 뭐 매번 FNF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정말 이제 FNF가 1분기 중국 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중국 외출이 정말 시작이 됐고요. 이제 매장 수도 전년 4분기 대비해서 20개에서 30개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화를 논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도 올게닉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배 초반, 사실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반도 못 받는 수준이고요. 내수 의류 정도 PER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류주 토픽 FNF까지 살펴봤고요. 이 편의점주 대해서도 뭐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해제되고 또 이제 벚꽃철 맞아서 나들이 객이 많잖아요. 당연히 이제 편의점주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1분기, 사실 1분기가 편의점의 성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서 유통가에는 비수기인데 지금 사실 1, 2월도 하이싱글 수준의 매출 누계 매출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1분기 전체적으로도 미드싱글 정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번 주, 저번 주만 해도 벚꽃놀이 나들이 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량 살펴봤을 때 최근 4주 대비해서 토요일은 30만 대, 그리고 일요일은 40만 대의 그 교통량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한 주간 편의점에서의 돗자리나 식음료, 그리고 음료 그리고 이제 간편식에 대한 매출이 200%에서 300%씩 늘었다라는 데이터로도 좀 편의점주 실적 좋은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 나들이 객 더욱 늘어나면서 편의점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편의점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토픽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편의점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산업이고요. 예. 네, 2분기 호실적이 기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분기별로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인 가구, 노령 인구, 딩크족의 증가가 SSM이나 맘앤팝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에서는 이제 BGF, GS 상관없이 좀 밸류에이션도 사실 비슷합니다. 뭐 상업력 자체도 편의점이 저희가 가까워서 가는 거지 뭔가 편의점을 골라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에서는 이제 14배 구간인 BGF, GS 둘 다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BGF 같은 경우에는 퓨어하게 편의점 산업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IT나 신사업 비용이 줄어들면서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 유통주 가운데 편의점주 괜찮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의류주와 편의점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혜니 유진투자증권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